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요사이 발언이 상당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용어가 과거보다 더 명료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의 이 어휘력이 좋아진다고 그럴까요? 또는 어휘력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이 말 속에 뭔가 요사이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낱말들이 많다 이거겠죠. 역시 정치는 언어의 힘입니다. 정치는 권력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 권력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정치인도 커지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는 몇 달 전에 상당히 예언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 휴가 가는 분들에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동물농장을 권하는 이유가 요새 한국의 상황이 동물농장과 비슷하다. 즉 문재인 세상이 점점 동물농장 비슷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받아서 글을 쓴 사람이 이 진인 조은산 씨였습니다. 이분이 쓴 상소문을 읽어보면은 조지 오웰의 동물의 농장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응용한 것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일종의 돼지를 앞세워 가지고 이 돼지공화국 또는 돼지들이 일으킨 숯불공화국, 그리고 그 숯불공화국의 왕인 돼지왕이죠. 돼지왕의 침소에는 돼지가 먼저다 하는 구호가 붙어 있더라. 사람이 먼저다 하는 구호를 연상시켰는데, 오늘 그런 책을 하나 권한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동물농장을 권하고,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권하고, 안철수 대표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쓰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알아보면서 권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건 상당히 이 문학과 정치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정치를 좀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 한 발언도 상당히 이 언어 구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도 미담만 나와야 할 정권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까도 의혹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최상위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 친구인 울산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던 금융계의 황태자 유재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는 전임 법무장관은 법정에서 어떤 강교함을 보여주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부인 재판에 가서 조국 씨가 정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서 300번 이상 증언을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이 재판을 받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좀 유명해졌습니다. 이어서 안 대표는 그 뒤를 이은 법무부 장관은 지금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느냐.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를 뒤이어 반칙의 여왕이 앉아있는 희대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분노 속에 목도하고 있다. 이 문장은 상당히 뭡니까? 에너지가 많은 문장입니다. 한나라의 법무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를 뒤이어 반칙의 여왕이 앉아있는 희대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분노 속에 목도하고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은 법무장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자리가 세 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크게 보면은 네 자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검찰총장, 법무장관. 그 자리에 특권의 황제와 반칙의 여왕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공정해야 될 자리에 특권, 반칙. 그런데 조국, 추미애 이 두 사람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기술자고요. 법률기술자. 말장난이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법 위에서 노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또 법을 악용을 하고 하는데 기술자다 이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법률가가 아닌 법률기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답게 그 표현을 한 사람은 특권의 황제고 한 사람은 반칙의 여왕이다. 희대의 상황이다. 이 문장은 상당히 기억에 남는 문장입니다. 안 대표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만두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그냥 둘 것이냐. 정권이 더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고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불만의 불길이 청와대 앞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야 조치하실 계획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안 대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안타깝지만 이번 추석은 몸 대신 마음만 오가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는 없다. 실질적인 효과도 적다. 정작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은 귀를 막고 여당 의원들은 고개를 돌리며 분노의 외침을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광화문에 대군중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도 지난번 광복절 집회 때보다 더 분명하게 개천절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그때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뜻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려도 그리고 참가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당 소속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개천절 집회에 앞서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재검표, 지금 일부 우파 세력이 4.15 선거 직후부터 4.15 선거 때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 특히 개표 부정이 있었다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규재 대표도 김진 씨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그 주장을 계속하면은 좌파가 이 집권 세력이 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팠다기보다는 스스로 함정을 파가지고 빠질 수가 있다. 함정을 스스로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쭉 했습니다. 실련도 했습니다. 개표 과정을 다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그래도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재검표를 여러 군데서 지금 신청을 해서 대법원이 그 중에 하나 민경욱 의원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이달 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은 재검표에서 당락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부 우파 세력이 주장하는 개표 부정론은 이 과학도 무시하고 이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주장인데 여기에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이 많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천절 직전에 이루어지면은 이것 또한 이번 8.15 집회 전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10월 3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말한 충고한 것 중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 집회 그것도 뭐 홍콩처럼 젊은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폭력 시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는 행사형 이런 집회는 효과가 별로 없다. 즉 문재인 정권에게 먹히지 않는 방식이다. 그 말은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충고는 상당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방식은 뭐냐? 저는 국민조롱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대표도 문재인 정권을 조롱한 겁니다. 이런 조롱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글과 말을 통해서 일어날 때 민심이 바뀐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언론 활동입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가 별로해서 조롱할 때 난방이다. 막기 어렵다.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저는 국민조롱대회 또는 중구난방 전략을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